어, 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이번 챕터는 태어나면서 걸음마 할 때까지 아빠의 역할, 이렇게 이런 주제로 가져봤습니다. 보통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자녀의 숫자와 이 교육관 이런 걸 빼고는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전 장에도 언급했듯이 애기 하나 키우는데 들어갈 그 금전적인 부분도 생각하기와 계획하기에 따라 정말 차이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구는 어디를 뭐 유치원을 보낸다더라, 누구는 뭐 어떤 옷을 입혔다더라, 누구는 뭐 어떤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더라 등등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해서 부모의 이제 자존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그 속담이 외국학인데 건강한 이세를 요한다면은 남편과 아내는 임신 전 과정을 함께 해야 되죠. 임신에 대해서 출산, 태교 뭐 이런 지식까지 공유해야 되고, 남편은 이 태아 자체를 아내가 낳아서 기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아내와 함께 기른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아이를 가지기 전에 준비할 부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술, 담배 이렇게 멀리 해야 되는데, 술, 담배를 그 정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방 육아죠. 술, 담배를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제 멀리 하는 게 추천돼요. 왜냐하면 이제 정자가 성충이 되려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74일이라고 하던가요. 그 대부분 임신이 잘 안 되는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 모두 3개월 이상 술, 담배를 멀리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이에 동참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다면은 추후에 만약에 애들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죄책 감독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함께 이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책자를 같이 고른 것을 추천하는데, 이 책은 중고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책이고 이런 계통 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 쓰셨던, 저는 삐뽀삐뽀 114도 이제 정독을 했는데, 어쨌건 그 남편 같은 경우는 그 아빠 육아에 대한 도서,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주로 좋은 글을 읽으면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자체가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단 같은 경우는 열달을 주로 와이프 위주로 맞추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와이프 생각해서 술, 담배 제한, 술과 커피 등도 제한하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 이제 보란듯 즐긴다면은 정말 좀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태아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열달은 뭐 이런 그 육회, 날고기, 술, 담배 이런 건 좀 멀리하는 것이 남편으로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면 체력적으로 무리되는 것이 있으면 혹시 아이가 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뭐 조심스럽게 지낸다고 해도 애가 잘못될까봐 두려울 수도 있고, 다둥이 같은 경우는 조산을 할 경우가 빨리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첫째, 둘째보다는 이제 세상에 좀 빨리 나오려 하니까 남편의 내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육체적인 그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가사를 돕고,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는 시간 단위로 쪼개서 가사 도우미를 조금 그 고용해보는 게, 이런 미소 이런 어플도 있으니까 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를 와이프랑 같이 정할 때 자연분만을 이제 하는 병원 위주로 방문했고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일신기도, 자연분만 유명하죠. 거기서 첫째를 순산하고 나머지 두 아이도 자연분만을 잘하시는 선생님 찾아다녔고, 만약에 제왕절개를 하면 첫째부터 하게 되면 이후에는 계속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태아곤란증, 전치태반, 태아 위치 이상 등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자연분만 낳기를 이제 원했기 때문에 돌아다녔고, 그리고 조리원도 예약을 할 때 소아과 선생님이 봐주시는 태아를 봐주시는 병원과 산후조리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산부인과만 있는 경우, 근데 뭐 현재로는 뭐 왕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아과 선생님이 같이 라운딩 해주는 병원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기 전에 혹시 기형이나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할 법을 태아보험인데 저희는 셋 다 이제 현대해상코로 했는데, 이 태아 어린이 보험은 22주 이전에 가입하면 좀 손해입니다. 그래서 22주째 가입하면 될 것 같고, 이는 순수 보장형을 추천드리고요. 왜냐면은 22주 이전에는 한 두 달 정도의 그 추가납이 필요하고, 16주부터 가입 가능하긴 한데 보험료도 절약하면서 나중에 화폐 가치 그런 거를 고려하게 된다면은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추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만기 환급 이거밖에 안 되는 이자는 엄청나죠. 그래서 그 결국 보험사 배불러주는 일이니까 그런 거는 순수 보장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함께 미리 준비해야 될 부분이 교육비죠. 그래서 한 명 교육하는데 엄청난 교육비가 드는데 미리미리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가정경제가 파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를 위한 재테크 통장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주식이나 펀드를 살 수 있고, 그 아이 명의로 주식하는 이유가 대부분 증여세 부분도 많이 관여하는데, 이게 10년마다 2천만 원씩, 그리고 19세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5천만 원 두 번 됩니다. 그래서 30세가 되면은 그레이보다시 1억 4천. 이게 주식이나 펀드는 이제 원금을 제한 이익은 이제 증여세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하고 주식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아주 장점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에게 2천을 증여하고 신고한 이후에 주식 펀드 올라 3천이 되면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 2천을 신고 없이 했다가 아직 올라서 3천이 되면은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다고 출금하게 되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0% 증여, 그래서 1억 원 이하는 10%, 뭐 금액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증여를 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좀 우상향할 수 있는 펀드, S&P 500이 제일 낫죠. 장기적 우상할 수 있는 주식이나 펀드에 자녀 명의로 증여금을 투자해서 보유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태어날 때까지 준비를 좀 알아봤는데, 이후에는 임신기간 때 읽었던 육아서를 참고로 아이를 키워나가면 될 것 같고, 남편이 이제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의 식사, 분유되겠죠, 배변 활동 적극 참여하고, 보통 애를 키우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와이프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되고 줘야 되고, 더불어 이런 육아 노트를 통해서 이게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먹었는지 통해서 그 아기의 텀을 좀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밤수면을 하려면 반드시 이런 분유와 그 수면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우는 것만 잘 체크하는 훌륭한 남편, 부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우는데 보통 이제 배고픔, 졸림, 짜증 이럴 때 많이 하죠. 갑자기 너무 덥다든지 춥다든지, 그리고 기저귀 소변 대변을 많이 해서 찝찝하다든지 배고프다든지 하면 아이가 많이 울게 되는데, 가짜 울음이 있어요. 가짜 울음. 그래서 엄마의 관심을 짓고자 하는 건데 반드시 뭐 울지는 않고 안 우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이런 울음에 대해서 체크를 한 게 필요하고, 특히나 밤에 우는 애기 같은 경우는 밤울음 자체가 엄마를 깨워서 수유 활동을 통해서 둘째의 탄생을 막으려는 생물학적 행동이라는 건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첫째가 되게 많이 밤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리학적 현상 자체는 애기 때부터 발현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를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뭐 울면 우유를 먹이고, 또 소변을 많이 보니까 또 울고, 또 울어서 우유를 먹이, 이렇게 24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한 2년 정도 엄청 지옥 같은 그런 육아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기도 너무 이제 되게 예민해지고 성장도 좀 더뎌지고 소변 가리는 것도 또래보다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극복돼서 뭐 키나 이런 것들 다 정상이 되었지만, 어쨌건 이런 시행착오 격차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이제 부모나 아이에게 모두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수유를 조절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 아이에 도움이 되고, 이를 남편이 아내에게 전가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